안녕하세요. 신당 종합사회복지관 중장년층 목공 프로그램 맡게 된 메리우드 최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만들어 보실 거는요. 이렇게 보물함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앞에 장식도 이렇게 멋지게 장식이 있고 손잡이도 있어서 휴대도 가능하고 이동도 가능한 이렇게 함으로 된 이런 구조 형태를 만들어 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손잡이도 달고 앞에 장식, 그 다음에 경첩까지 오늘 만들어 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받으신 재료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목 제품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못과 방금 말씀드린 장식 철물들이 있습니다. 장식 철물들이 있고 필요한 도구로는 망치, 그 다음에 드라이버, 사포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샘플을 보시면서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뚜껑을 먼저 조립을 하고 본체를 조립하고 저희는 이렇게 할 거고요. 보시면은 받으신 패널 중에 폭이 같은 이렇게 작은 패널들이 있습니다. 자, 요걸로 뚜껑이 구성이 되는 거고요. 요게 이렇게 구조가 가조립을 해보실게요. 이렇게 맞추면 여기 보시는 방향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뚜껑이 되겠습니다. 같은 판 넓이에 지금 요 정도 사이즈가 있는데 이게 윗판 아래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무거나 하지 마시고 지금 로고가 예쁘게 찍혀 있는 거를 반드시 뚜껑에 상판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샘플에는 로고가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데요. 여러분 받으시는 목재는 이렇게 위쪽에 있는 거를 확인해 봐 주시고 이걸로 같이 뚜껑을 만들 때 결합할 수 있도록 사이즈가 같은 두 판재 중에 구분을 해 봐 주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요거는 결합을 됐을 때 지금 요 판넬이 요 아래쪽에 전면부가 되겠고요. 자, 요 판넬과 요 사이즈가 같은 요 두 가지 판넬, 요게 측면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로고가 없는 넓은 판으로 자, 이렇게 해서 구조 결합을 하면은 본체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조립을 한번 해보시고요. 어떤 판재들이 어디를 구성되는지 가조립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는 그러면은 아랫부분 말고 윗부분을 먼저 결합을 해볼게요. 자, 윗부분이 될 부재들만 먼저 골라주시고요. 지금 목과 망치를 가까이 놓으시고 구조를 결합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긴 판넬 아래에 짧은 판넬이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는 형태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놔주시고 똑같은 높이의 판재를 이쪽으로 이렇게 지지를 해주시고 아래 목재 가운데 위치에 목재끼리 결합할 수 있도록 못의 위치를 잡아주세요. 자, 이 좁은 폭의 목재에는 못을 2개를 박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끝부분에 하지 마시고 끝에서는 조금 안쪽에 들어와 있는 위치에 잡아주시고 못이 여기서 들어갈 때까지는 못을 잡아주시고 최대한 못과 망치가 수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결합을 해주세요. 자, 한쪽이 완성이 되었고요. 반대편도 같은 위치에 이 패널에 못을 2개를 박아볼게요. 이렇게 대보시면 한쪽이 안 맞으실 수가 있는데 일단 한쪽을 먼저 고정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밀어서 맞춰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한쪽의 면을 먼저 맞춰보세요. 못을 박으실 때 항상 못 머리가 완전히 나무에 매입돼서 걸리지 않아야지 나중에 사용하실 때 불편함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못을 박고 손으로 한번 못 머리를 꼭 만져봐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이 안 맞을 경우에
이거를 이렇게 힘으로 맞춰서 일직선 면과 면이 잘 맞을 수 있도록 힘으로 맞춰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다고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얘를 이렇게 잘 해서 요 면과 이 면, 요 각이 잘 맞을 수 있도록 네, 잘 잡고 결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뚜껑 부분에 프레임이 완성이 됐고요. 자, 이어서 그 윗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똑같은 사이즈 판 중에 로고가 있는 거를 확인해 주시고요. 그거를 이렇게 위쪽에 맞춰서 저희는 여기 긴 면에 못을 4개를 박고요. 여기 좀 좁은 면에 못을 3개를 박아서 결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은 여기 보시면은 윗 목재와 아래 목재가 결합할 때 여기 너무 끝에 한다거나 그러시면은 못이 위에 목재가 깨지기도 하지만 아래 못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치를 피해서 아래 못의 위치를 보시고 4개의 못의 위치를 잡으실 때 그 아래 목재와 아래 못과 만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위치를 잡아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못을 하나 박아봤는데요. 끝부분에 너무 가까이 가지 말아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앞쪽에서는 얼마큼 들어와야 되는지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이 목재를 보시면 이 두께는 12mm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못의 위치를 바깥쪽에서부터 얼마큼 들어와야 되나 이거 생각을 하실 때 대략 6mm 눈으로 짐작했을 때 대략 6mm 위치에 못을 박아주신다고 해서 못자리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달아서 계속 이렇게 박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 판과 아래 프레임을 먼저 고정을 하시는 게 다음 작업을 하시는 게 수월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앞에를 하나 박았으면 대각선으로 이렇게 돌려서 반대편 모서리 못자리를 찾아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 끝에 모서리를 결합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4개가 결합이 됐으면은 어느 정도 고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이어서 못의 위치와 배치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옆쪽에 개수로 3개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균일하게 배치를 하셔가지고 앞쪽에 4개를 하셨으면은 비슷한 위치에 뒤쪽도 못이 노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봐 주시고 이쪽에 이렇게 3개가 균일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못의 개수는 견고하게만 있으면 되고 규칙성 있게만 배치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뚜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본체 밑부분을 한번 결합을 하기 위해서 그 나무를 가져와서 한번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요 아래 본체 하단 부분을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패널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긴 패널 아래 패널을 이렇게 내주시고 결합을 해보겠습니다. 이 짧은 면에 못을 3개를 박아볼게요. 자, 이거 하실 때도 끝과 끝을 하시고 가운데를 결합을 해주세요.
맞추시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안 맞으실 수가 있는데 그 뚜껑을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밀어서 힘으로 밀어서 면과 각을 맞추시고 결합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프레임이 완성이 됐고요. 못을 많이 박았기 때문에 혹시 안쪽에 못이 잘못 배치돼서 수직으로 안 들어갔기 때문에 나무가 상처가 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못 머리가 완전히 매입되지 않아서 손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다 확인해 봐 주시고 더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망치를 사용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시고 혹시 위랑 아래 면 중에 좀 더 매끄럽고 내가 노출되고자 하는 면이 보이실 수 있어요. 옹이가 있다거나. 그래서 어느 쪽을 요 보이는 노출되는 단면으로 할지를 정하셔서 그 반대편에 해당하는 부분에 그 바닥판을 결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합을 하실 거고요. 아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 배치를 해봐 주시고요. 긴 쪽에다가 못을 4개를 받고 짧은 쪽에 못을 3개 받고 이렇게 할게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단부에 아무래도 물건을 많이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못을 많이 박아서 이걸 튼튼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바닥 쪽은 어차피 노출되는 건 아니고 이 바닥판이 안전하게 잘 튼튼하게 붙어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못을 있는 대로 그 개수를 고려하셔가지고 안전하게 튼튼하게 박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잡고서 저희가 못을 박아볼게요. 마찬가지로 아래 목재에 붙어있는 못의 위치를 확인하셔가지고 위치를 잘 잡아주세요. 대각선 위치에 못을 박아서 판재를 프레임에 잘 고정을 해볼게요. 반대편도 못을 박아볼게요. 바닥판에 못 결합이 잘 완성되는지도 보시고 안쪽에 혹시 못이 나온 부분이 있는지 그거까지 확인하셔가지고 혹시 있다 하면 좀 어렵지만 분리해서 못을 다른 위치에 다시 결합을 해가지고 박스가 튼튼하게 못을 통해서 목재들이 잘 결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인해봐 주시고 다음 작업을 시작할게요. 그리고 혹시 프레임을 아까 틈이 없이 견고하게 다 결합을 했는데도 뚜껑을 박으면서 하중 때문에 이게 틈이 살짝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시 보시고 이렇게 결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결합은 완성이 된 것 같고요. 이제는 사포질을 할 텐데 마찬가지로 안쪽에서부터 결 방향 쪽으로 사포질을 해볼게요. 그 사포를 결 방향으로 하는 이유는 그 결 방향으로 해야지 나무에 상처가 나지 않습니다. 이걸 만약에 결과 어긋난 방향으로 하게 되면은 지금 육안으로는 별로 안 보이지만 다음 가공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도색을 한다거나 바니쉬를 통해서 코팅을 할 경우에 그 상처가 보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결 방향 쪽으로 면을 정리를 하시고 면이 다 끝나면 각을 사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위쪽방은 줄무늬가 있어서 결방을 육안으로 구분이 되지만 지금 이렇게 나무가 잘린 단면은 알 수가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그냥 결방향을 유지해서 해주시면 돼요. 저는 시간 관계상 이거를 사포를 사용을 해왔는데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멈추시고 꼼꼼하게 골고루 다 사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포
접어서 손에 발열이 되는 거를 방지하고 이렇게 접어서 세워서 자, 여기 보이실까요? 이쪽 보시면은 잘린 단면이 여기는 사포가 된 이후에 단면이고요. 여기는 사포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보시고 이 목재는 굉장히 닿는 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작업을 한다기보다는 사포 과정을 꼼꼼하게 해주시는 게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 잘 보시고 꼼꼼하게 사포를 해주세요. 보시면 모서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모서리를 지금 혹시 아까와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느껴지시나요? 보시면은 이런 쪽도 노출되는 면이고 손이 많이 닿는 면이기 때문에 이런 데를 잘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사포를 하실 때는 좀 환기가 잘 될 수 있는 곳에서 창문을 열어놓는다거나 약간 찬바람이 들어온다거나 이렇게 해서 환기가 될 수 있는 공간에서 반드시 사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상단부와 하단부를 다 사포를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목재가루에 붙어있는 나뭇가루를 닦아주시고 테이블을 정리해 주시고 다음 과정 진행해 볼게요. 자, 물티슈나 물수건으로 목재에 붙어있는 나뭇가루를 다 닦아주시고요. 자, 안쪽에도 나무가루가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안쪽에도 이렇게 닦아주시고 다음 작업을 저희가 바니쉬를 할 건데 아무래도 나무가루가 있으면 깨끗한 면에 코팅이 되기 어렵겠죠. 그래서 나무가루를 잘 닦아주시고 마찬가지로 작업했던 공간의 바닥에도 최대한 나무가루 없이 깨끗한 곳에서 코팅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테이블 정리도 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뚜껑과 본체까지 다 결합이 되고 사포까지 해서 나무가 될 정도이 됐고요. 나눠드린 붓과 바니쉬를 가지고 다음 작업을 저희가 할 텐데 목재에다가 바니쉬 작업을 하는 이유는 목재 보호랑 생활 방수 역할을 해요. 자, 우리는 이 수성 바니쉬를 활용해서 안쪽에서부터 도포를 해서 코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볍게 뿌려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사포를 했던 방향대로 이렇게 결 방향대로 바니쉬도 같이 합니다. 바니쉬나 사포도 다 꼭 공간이 안 나오지 않으면은 결 방향대로 목공에서 다 진행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사포도 마찬가지지만 바니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붓이 지나가면 그거 그대로 용액이 도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결 방향대로 해야지 훨씬 더 깔끔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나무에서는 모든 가공 작업을 할 때 사후 작업은 결 방향대로 다음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거 참고해 주시고 이 위쪽 면도 깔끔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이렇게 해주시고 바니쉬는 색깔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좀 기억을 하면서 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을 잘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쪽을 하고 바깥쪽을 한다 생각하시고 지금 이렇게 조금 용액이 많아서 이렇게 흐를 수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빠르게 붓으로 이렇게 훑어주시면서 이 남은 액으로 다른 곳에 이렇게 칠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흐르지 않도록 그대로 한 면만 한 번만 발라줄 수 있도록 얇게 한 번만 발라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자, 바르면서 면보다 이렇게 나무 잘린 단면에는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흡수가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붓을 콕콕콕 두드려서 흡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저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은 목재를 잘 돌려가면서 가장 편한 위치에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 뭉쳐진 곳이 없는지 안 바른 곳이 없는지 이렇게 중간중간 봐주시고요. 바닥을 제외한 모든 곳을 다 발랐고요. 이게 건조가 되는 동안 지금 본체 안쪽을 발라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면이 많기 때문에 한쪽 면, 바닥이든지 옆면이든지 한쪽 면만 그 바닥 면을 지지하고 나머지를 다 하신 다음에 돌려가면서 건조시켜 가면서 모든 면을 칠해 주시면 됩니다. 한쪽 면, 저는 지금 이쪽만 안 바르고 다른 면은 다 발랐고요. 이렇게 하다가 흐르는 게 있으면 바로 붓으로 닦아주시고, 그래도 좀 용액이 너무 많다 싶으시면은 물티슈를 활용해서 그 부분을 닦아주시면 돼요. 자, 이거 이렇게 건조되게 놔두고 요 상단부의 바닥을 하기 위해서 아직 안 말랐으면 드라이어를 이용해서 건조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이제 뚜껑의 상단부 가장 많이 노출되는 부분이니까 깨끗하게 잘 코팅될 수 있도록 붓자국이 그대로 건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거를 한 번에 이렇게 지나가셔서 코팅도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됐고요. 저 본체도 건조를 시켜서 아직 바니쉬가 안 칠해진 부분을 해드릴게요. 남은 부분을 추가적으로 칠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바니쉬는 다 끝났고요. 최종 건조를 한 후에 다음 작업을 해볼게요. 바니쉬가 손에 묻어나지 않을 정도만 되면 다음 작업을 하실 수 있고요. 이제 건조를 했기 때문에 그 위아래를 한번 이렇게 놔보시고 다음 작업으로는 철물을 달아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뚜껑이 사이즈가 같지만 여기 로고 찍힌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이제는 이 뒷부분 경첩을 먼저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고요. 여기 위쪽에 앞쪽이다, 전면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혹시 아랫부분 중에서도 내가 어느 쪽이 더 깔끔하게 완성이 됐다 하시면은 그 부분을 그 앞쪽으로 하셔가지고 이제는 앞뒤를 정하셔서 본인이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으시고 경첩을 달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한번 기울여서 배치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경첩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양쪽에 달릴 거고, 경첩에 들어가는 피스는 같이 드린 이렇게 검정색 작은 피스입니다. 이 작은 피스를 작은 피스로 결합을 해 주실 건데요. 보시면은 경첩이 달리는 위치는 지금 경첩 중간에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는데, 이 연결고리가 요 상단부와 하단부 틈에 잘 맞을 수 있도록 수평을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옆면과. 자, 이렇게 잘 보이실까요? 이렇게 여기 끝에가 요 위아래 분리된 면과 일직선상에 잘 모이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주세요. 끝에는 어느 정도 같은 비슷한 간격으로 배치를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선과 요 중간에 회전하는 요 경계 부분이 딱 맞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요 구멍에 작은 피스를 넣을 거기 때문에 피스나 아니면은 그 송곳 같은 거를 이용해서 위치를 잡아주세요. 요 동그란 구멍에 가운데 위치에 피스 자리를 이렇게 못자리를 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구멍을 좀 내주시면 요 경첩이 좀 흔들리더라도 정확한 못의 위치를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네 군데를 구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피스를 하나 잡아서 위쪽을 하나 결합을 해주시고 아랫부분을 결합을 해주시고 위아래 하나씩 고정을 해서 하나씩 고정을 하고 다른 거를 또 고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합을 해볼게요. 자, 결합을 해보겠습니다. 자, 피스가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딱 고정을 해주시고요. 위쪽에 하나를 하셨으면은 또 아래쪽에도 하나를 고정을 해볼게요. 혹시 집에 드릴이 있으셔서 이 과정을 드릴로 작업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나사못이 작은 거기 때문에 그 토크 위치를 아주 낮은 위치에 놓고 너무 센 그 힘으로 드릴의 힘으로 돌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너무 세게 돌리면 이 피스 머리가 망가져서 요걸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힘 조절을 해가면서 드릴은 사용하셔야 됩니다. 요 같은 라인에 경첩 그 끝부분 고리가 잘 배치될 수 있도록 두 번째도 이렇게 잘 배치를 해주시고 다음 것도 결합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요 구멍에다가 뾰족한 걸로 자, 송곳으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지그패들이 요 피스 끝부분으로도 눌러서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끝부분을 이렇게 눌러서 위치를 정해주시는 거예요. 이 동그란 경첩 안에 그 중에서도 딱 센터에 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부분에 결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를 결합을 하고 대각선 위쪽에 있는 위치를 결합을 해주시면 경첩이 목재와 잘 결합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결합이 되셨고요. 나머지 것도 자, 이렇게 해서 경첩이 이렇게 잘 결합이 됐고요. 저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요 앞에 장식 철물을 달아볼게요. 자, 이렇게 놓으시고 지금 철물을 보시면 자, 요걸로 보시고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위쪽에 요 걸고리가 있고요. 아래쪽은 그냥 요 걸쇠가 들어가는 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구조를 연상하셔서
우리가 제공해드린 요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배치해 볼게요. 자, 요렇게 배치를 해 보실 수 있고, 여기다 놓고, 요거를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이 이렇게 놓고, 수평을 맞춰서 경첩을 조립했던 것처럼 이렇게 배치를 해 놓고 구멍 표시를 하고 장식 철물을 결합을 해 보겠습니다. 위아래가 안 맞으면 조금 움직여서 요 옆 라인이 잘 맞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중앙에 위치 해보시고요. 표시를 해놓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조금 움직여도 만약에 그 못자리 표시를 정확하게 해놨으면 다시 철물을 움직여서 그쪽 위치에 피스를 넣으면 되니까 처음에 피스 위치를 정하실 때 그것만 좀 천천히 위치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를 맞추시고 만약에 이게 조금 움직였으면은 이렇게 움직여서 위치를 다시 잡아주실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하시다가 좀 움직여도 아까 위치 정한 쪽을 다시 매치를 하셔가지고 그 구멍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 하나는 그 요 자물쇠가 그 피스 구멍을 커버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여셔가지고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열어서 마지막 피스 위치를 잡아주세요. 자, 피스가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때까지 꼭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특히 이 그 장식 중에서 윗부분 여기가 왔다 갔다 요 고리가 움직이는 요 동선에 있는 피스는 특히나 머리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를 신경 써서 누르시면은 그대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특히 더 신경 써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은 이렇게 자물쇠가 예쁘게 달린 그런 보물함을 이제 완성이 됐고요. 우리 이제 상단에 그 손잡이를 배치를 해보시면 됩니다. 손잡이에 쓰이는 피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철물이랑 다 같이 담아드린 그 똑같은 피스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뚜껑의 상단의 위치에 본인이 손잡이를 하고자 하는 위치에 일반적으로는 중앙 가운데다가 이렇게 자리를 해봐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동그란 그 철물의 피스 형태의 가장 가운데 위치를 이렇게 딱 센터를 잡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빈티지 하면서도 예쁜 그 상자, 보물 상자가 완성이 되는데요. 네, 여러분 이제 다 장식 철물도 달고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그 아까 저희가 목재에다가 바니쉬를 발랐기 때문에 목재에 살짝 코팅이 됐지만 되면서 거친 면이 올라왔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아까 사용했던 그 사포의 뒷면, 사포의 요 앞면 말고 사포의 뒷면을 활용해서 그 목재를 살짝 그냥 아까처럼이 아니고 이렇게 지나가는 정도로만 해주시고 만져보시면은 표면이 훨씬 매끄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씩 이럴 때는 결방을 고려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가볍게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은 훨씬 더 부드럽고 좋은 결과물이 되실 건데요. 이 과정은 해주시면 좋은데 반드시 바니쉬가 완전 건조된 이후에 여러분이 해주셔야지 지금 이런 결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만약에 바니쉬가 아직 건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포 뒷면으로 지금 가정을 하신다면 그 바니쉬가 뭉치기 때문에
더 이제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바니쉬가 완전 건조된 이후에 사포 뒷면으로 가볍게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그 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철물 그 경첩이랑 손잡이를 결합을 해봤어요. 간단한 거지만 여러분이 한번 해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공구를 만져봤던 경험으로 또 새롭게 생활에서 내가 가구를 조금 고친다거나 보수할 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배우신 이런 작업하는 과정이나 또 이런 결과물을 생활에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